과거 저녁 9시만 되면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 숨죽이며 뉴스와 드라마를 시청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지상파는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그 거실은 텅 비었습니다. 시청률 0.3%, 1000명 중 단 3명만이 보는 방송. 이것이 대한민국 지상파의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881억 원의 적자, 그리고 여러분의 수신료가 공중분해되고 있습니다. 오늘 눈높이 경제 시선은 거대 미디어 제국의 몰락과 그 속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본방사수를 한 기억은 언제입니까? 상식적으로 방송국이 망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2025년 KBS의 한 드라마가 기록한 시청률은 0.3%였습니다. 이는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사실상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애국가 시청률보다 낮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모래시계나 허준이 시청률 60%를 넘나들던 영광은 이제 역사책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지상파 3사를 통틀어 평균 시청률 20%를 넘긴 프로그램은 전무했습니다. 단 한 개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침체가 아닙니다. 미디어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혔음을 의미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튜브가 대세니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수치는 그보다 훨씬 잔혹합니다. 20대 시청자의 TV 시청 비율은 이미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유튜브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1시간에 육박합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TV 편성표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지 않습니다. 지상파가 공급자 중심의 오만함에 빠져 있는 동안 소비자는 이미 냉정하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결국 시청률 0%라는 숫자는 지상파 방송국이 더 이상 대중에게 필수제가 아닌 선택조차 받지 못하는 대체 가능한 인격제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의 하락이 아닙니다. 방송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시스템 붕괴의 서막입니다. 시청률 하락은 곧바로 돈의 증발로 이어집니다. 기업은 이익을 내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공영방송은 재무적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2024년 결산 기준 KBS는 무려 881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국민의 수신료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영방송인 SBS조차 25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방송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 시장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2005년 2조 4천억 원에 달하던 지상파 광고 시장은 이제 1조 원 벽이 무너져 8천억 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20년 만에 시장의 3분의 2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특히 KBS의 경우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기요금과 합산하여 강제로 걷어가던 시절이 끝나자마자 수신료 수입은 1년 만에 33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지상파 방송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지표입니다. 돈이 없으니 투자를 못하고 투자를 못하니 콘텐츠 질이 떨어지고 다시 시청률이 하락하는 악순환의 고리. 이것이 현재 지상파가 갇혀버린 데스 스파이럴입니다. 881억 적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방만 경영과 시대착오적 안일함이 청구한 피할 수 없는 계산서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내부의 자만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유튜브가 태동하던 시기 지상파 관계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히 누가 조잡한 인터넷 영상을 보겠어. 고품질 콘텐츠는 우리만 만들 수 있어. 이 오만한 착각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빅데이터로 시청자 취향을 나노 단위로 분석할 때 지상파는 여전히 계몽주의적 태도로 시청자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시청자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방송국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송출했습니다. 또한 낡은 규제와 심의는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OTT에서는 욕설, 흡연, 폭력 등 리얼한 묘사가 가능한 반면 지상파는 칼에 모자이크를 치고 담배를 불러 처리하는 총흙을 빚었습니다. 리얼리티를 원하는 대중에게 지상파 드라마는 유치원 학예회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경쟁자는 F-호모 전투기를 타고 날아다니는데 지상파는 여전히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전쟁을 하고 있던 셈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대중의 욕망을 무시한 대가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격차로 돌아왔습니다. 자만심이 거인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지상파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바로 돈의 전쟁입니다.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괴물의 등장은 게임의 룰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제작비는 약 1,000억 원. 반면 국내 드라마 회당 제작비는 과거 4억 원 수준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조차 되지 않는 체급 차이입니다. 넷플릭스는 회당 20억, 30억을 쏟아부으며 A급 작가와 PD, 배우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돈은 주도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넷플릭스의 철학 앞에 온갖 취미와 예산 삭감에 시달리던 창작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상파를 떠났습니다. 인재가 떠나니 콘텐츠 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제작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올려놓은 배우들의 몸값과 스태프 비용을 지상파의 얇은 지갑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지상파 드라마는 톱스타를 쓸 수 없어 신인을 기용하거나 저예산 막장 드라마로 연명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퀄리티는 돈을 따라갑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넷플릭스의 화려한 때깔에 눈이 높아졌습니다. 저화질, 저예산, 진부한 스토리의 지상파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낭비할 시청자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의 공습 앞에 지상파의 방어막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방송국을 먹여 살리는 진짜 주인, 광고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상황은 더 명확합니다. 과거에는 TV 광고가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지금은 호구 잡히는 짓이 되었습니다. 지상파 광고는 누가 보는지 알 수 없는 산탄총입니다. 반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광고는 정확히 타겟을 노리는 저격 소총입니다. 여러분이 광고주라면 20대 여성이 화장품을 검색할 때 정확히 노출되는 디지털 광고에 돈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가 볼지 손자가 볼지 모르는 TV 방송 중간에 돈을 태우겠습니까? 2024년 파리올림픽 특수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광고 매출이 감소한 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광고 효율성의 측면에서 TV는 이미 스마트폰에 완패했습니다. 기업들은 냉정합니다. 효과 없는 매체에 1원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지상파의 광고 단가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그 매체가 가진 구매 전환력이 바닥을 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광고 수입 감소는 제작비 삭감으로, 이는 다시 콘텐츠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시장의 평가는 끝났습니다. TV는 더 이상 마케팅의 중심이 아니며 이 흐름을 되돌릴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여의도와 상암동 방송국 내부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침몰하는 타이타닉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공고가 붙고 연봉 삭감 이야기가 나오며 무엇보다 미래를 책임질 신입 PD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 언론고시라 불리며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던 방송국이 이제는 탈출 1순위 직장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패배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어차피 만들어봤자 유튜브에 밀린다. 예산도 없는데 대충 하자는 식의 무기력증이 조직 전체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가 붕괴되면 회생은 불가능합니다. 창의성이 생명인 콘텐츠 업계에서 안정만을 추구하는 공무원 마인드와 보신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혁신은 사라졌습니다. 내부자들조차 자신의 회사를 믿지 않는 상황, 이것이 재무제표의 적자보다 더 무서운 인적 자본의 적자입니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방송국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유지할 명분도 자금도 사라진 지금 남은 것은 뼈를 깎는 고통과 축소뿐입니다. 화려했던 방송국의 불빛은 이제 생존을 위한 비상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상팩엔 미래가 없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살 길은 방송국이라는 타이틀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MBC가 유일하게 흑자를 낸 비결은 국내 광고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드라마를 넷플릭스와 해외 OTT에 비싸게 팔아넘긴 콘텐츠 판매 수익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지상파는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콘텐츠를 납품하는 제작사 스튜디오로 변신해야 합니다. SBS 역시 넷플릭스에 예능과 드라마를 공급하며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채널 7번, 9번, 11번이라는 번호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영상이 유튜브에 있든 넷플릭스에 있든 상관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또한 지상파만이 할 수 있는 니치 마켓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뢰성이 생명인 뉴스, 전 국민이 보는 국가대표 스포츠 중계, 그리고 TV를 떠나지 않는 60대 이상을 위한 정통 드라마. 이것이 그들이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백화점이 되려 하지 말고 잘하는 것만 파는 전문점이 되어야 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거대한 사옥과 수천 명의 인력을 유지하면서 제작사로 변신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결국 몸집을 줄이고 자존심을 버리고 철저하게 시장의 하청업체가 되겠다는 각오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상파의 몰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적 교훈을 던져줍니다. 영원한 해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국민의 눈과 귀를 지배했던 거인도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이 그들의 철옹성을 모래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커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산업, 안전해 보이는 직장도 기술의 변화 앞에서는 언제든 지상파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순간 위기는 소리 없이 찾아와 모든 것을 앗아갈 것입니다. 지상파 0% 시청률과 81억 적자,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화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시대의 경고장입니다. 당신은 지금 다가오는 파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